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개천절 연휴 보내셨습니까? 자, 이번 주는 아무래도 핑퐁 네, 연휴와 이 휴일이 좀 겹쳐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시장을 바라보면서 약간 템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유동성도 사실 그렇게 막 활발하게 돌아가는 시장의 모습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또 종목군들이 지난주 휴일 전에 화요일 날에도 이렇게 종목군들이 뒷심이 좀 빠지면서 오장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도 종목들이 뒷심이 빠지면서 오장이 좀 밀리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휴일을 앞두고 또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루즈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 자체가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최근 굉장한 강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에코프로머티와 같은 종목은 저점 대비해서 100%가 상승이 나왔죠. 그 외에 이제 에코앤 드림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서는 5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업종 내에서 하나는 100%, 하나는 50% 상승이 나왔다. 그것도 한 달 만에 굉장한 폭등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뭔가 변한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기준점에서 변화는 없지만은 수급이라든지 그간 천대받았던 2차 종목에 대한 강력한 투심이 좀 붙어주면서 대형주 2주의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 모든 것은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이 9월달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험 등록 건수가 증가했다라는 그 기대감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인 3분기 차량 인도 대수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까지 녹여들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일단 이 전일 테슬라의 이 차량 인도 대수가 뭐 소소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눈높이를 넘기는 수치는 나오지 못했고, 반면에 중국의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분기에 100만 대를 돌파하면서 테슬라와는 이제 2배 이상의 차이를 내는 부분에서 테슬라가 일단 좀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로보틱시 발표가 단기적으로 2차 전지의 고점을 만들 것이다. 만들게 되면 또 어찌됐든 이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들이 좀 밀리는 그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상태를 보면요,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배출 규제가 적용이 되죠. 그럼 내년에는 이 하이브리드 차로는 이 탄소 배출량을 맞출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전기차로의 전환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도 이제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될 건데, 이러한 대선 전에 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종목군들의 하락이 있다면 2차전지 종목을 받는 게 유리하겠구나라는 최종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어찌 보면 2차전지 종목군들의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뭐 중간중간 휴일이 많다 보니까 내일이면 바로 금요일이고 한데요. 글로벌 증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의 총리가 바뀌고 굉장히 또 이런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총리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중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가동을 하면서 중국 증시가 특히 이제 뭐 항생, 뭐 ETF 같은 경우에는 뭐 만 원짜리가 지금 2만 원까지 올라가는 등 정말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신저가 이탈, 어,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 6만 전자를 이탈하는 흐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시장의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이고, 중국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으로 인한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쏠림과 함께 국내 증시에서 자금 이탈 성격의 매도세도 상당했던 한 주였는데요. 일단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국내에도 한 줄기 희망은 있다. 금투세 유예 관련해서 이제 내일 오후 2시에 민주당 의총이 열리는데, 아마 저는 그 전부터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뭔가 이슈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 증시를 조금 더 올려주는
흐름은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그 흐름 지켜보면서 최근에 2차 전지 많이 올라왔고 제약바이오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밀렸고 반도체는 올라가지 못한 흐름이기 때문에 뭐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의 흐름을 기대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면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최근 시장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데요. 저 또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보면 말씀드렸고, 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거의 손절이 없이 저도 수익 종목이나 이런 종가 베팅에서는 진행을 하다가 삼양식품 손절을 어제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녹록지 않았던 흐름인 것 같은데요. 이 흐름의 변화가 나올지 잘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라 그 투자에 있어서도 때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 때가 사실 지금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또 모르죠. 이 판을 바꿔버릴 정부에서의 이 금투세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의 이 판을 완전히 뒤바꿔주는 모습이 나올지 좀 체크해 봐야 되고, 지금 이러한 이 부분이 어디에 명확하게 나오냐면 거래대금에서 우리는 이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대금이 최근에 굉장히 적어요. 5조 초반대만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대금이 이 거래대금이 증폭되면서 시장의 변화가 나온다면 의미 있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도 휴일이다 보니까 뭐 외부 활동을 하고 좀 왔더니 벌써 시간이 10시가 다 되는 것 같아서 빨리 하고 마감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살리는 미국 증시 중동발 리스크는 사실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중동발 관련해서 종목을 살 바에는 차라리 물리더라도 그냥 좋은 종목 들어가서 우량주에 물려가는 게 낫다. 지금 재수없게 물려버리면 고점에 상투 잡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 보지 마라. 금투세 이후의 여부는 증시를 들어올릴 만한 충분한 내용이다 라는 관점에서 순환매를 이용해 보자. 시장은 추가 하락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장중 변동성 활용해서 반도체, 조선, 제약을 관심으로 보겠다로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국내 증시를 보면은 이제 장 초반에는 그나마 좀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뭐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1.5% 이상 상승하는 흐름도 보여줬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또 코스피도 저점 개파락 이후에 거의 보합까지 끄집어 올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에서 보합으로 올라왔으니 삼성전자 힘이 좀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종가상 다 밀렸다라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뭐 이슈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뭐 나스닥 선물 하락한 부분도 있었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개선 가능한 부분이다. 일단 우리나라 휴장 구간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2%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니케이 보면 디스코, 도쿄 일렉 등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굉장히 강한 흐름에서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달러 N인데요. 이 달러 N이 추가적으로 급등만 하지 않는다면 시장에 별 영향은 없을 건데, 이 달러 N은 실시간으로 좀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달러 N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떨어지면 문제죠. 146이 아니라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146점 몇이네요. 자, 이번 주는 퐁당퐁당 휴일이 있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저도 시장의 흐름이 끊긴다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일단 수요일 국장의 경우 국군의 날 또 미증시 하락과 일본 증시 하락,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이슈 등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으나 휴일 전 하락이 있었기에 개파락이 이후 돌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대상이 테슬라 이슈에 국한된 부분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 대수 발표 기대감에 따른 2차전 섹터가 코스닥을 지지하고, 코스피는 단기 지지선을 이탈시킨 3전이 또 한번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반발 매수로 인한 지수 반등이 있었다. 뒷심은 부족해서 빠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증시는 장기 휴장에 항색만 열리는데 단기 고점 모습은 나오나 이것은 어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을 해버리면요, 당연히 국내 증시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좀 보여주고요. 과거와 지금의 중국이 다른 것은, 과거에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직접 투자를 하면서
움직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중국에서 발을 빼죠. LG 디플도 최근에 공장 매각을 하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나 좀 남아 있고 현대차는 중국 내수에서 파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한 소나타를 지금 국내로 들여오고 있으니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공장을 인도로 옮긴다. 폭스바겐은 중국과 함께 성장했는데 중국에 다 이 전기차 패권 뺏겨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직접 투자가 안 들어가겠죠. 예, 안 들어가겠죠. 그게 과거와 지금의 이 중국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약간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국의 움직임에 의해서 철강 등 원자재가 들썩들썩 하는데 그걸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디가 피해를 받냐? 바로 조선업종이 되겠죠. 조선업종이 이런 피해를 봤을 때 그럼 과연 철강과 이런 그 철광석 상승을 하게 되면 이 판가를 전이할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 되는 건데요. 지금 조선은 셀러스 마켓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원자재 상승은 충분히 저항가 가능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신조선가의 신고가를 더욱 앞당길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점 구간을 잡아가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미국 시장으로 가서 테슬라는 인도대수 그냥 보합 혹은 기대치 미달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젠슨 왕의 블랙웰이 미쳤다. 이 수요가 정말 미쳤다. 라는 발언에 미증시를 견인하나 별로 미증시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엔비디아의 이런 부분으로 인한 이 반도체 쪽은 최근에 반등의 폭이 없었기 때문에 또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HBM의 이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 베타가 큰 종목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과 2차전지, 반도체 순으로 시장의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시장을 놓고 보면 내일 2시 민주당 의총이 있습니다. 바로 건투세 유예 여부가 내일 나올지 다음 주 나올지 알 수는 없죠. 근데 높은 확률로 시장은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뭐 약간은 소문난 잔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단기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해 줄 수 있겠죠. 왜?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 시장만 가장 못 났고 또한 중국도 이러한 부양책에 의해서 폭등을 했기 때문에 나름의 이런 심리적 부양책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미국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약간 불안하다. 라는 관점에서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10월 10일 이 디데이를 앞두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2차 전지의 비중을 축소하든지 혹은 2차 전지를 매수하고자 한다면 기다려야 될 부분이다. 왜?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게 되면 단기 고점에서 물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좀 기다렸다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지수 뭐 의미 있나 싶은데요. 지수로 놓고 보면 박스권이죠. 박스권 상태에서 최근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총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단기적으로 이렇게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맥스로 치면 800포인트 강한 이슈가 된다면 그래서 양 방향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뚜렷하게 지금 여기를 깨버린다라는 거는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면 깰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 흐름은 봐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 보면 일단 저점을 이탈시키고 월봉 기준에서 보면 이 자리가 어디냐면 사실은 볼펜 하단일 거예요. 볼펜 하단 첫 자리에서 길적 반등을 한 거다. 길적 반등을 한 거다. 이게 깨지면 안 된다. 예, 깨지면 안 된다. 길적 반등의 최대폭은 요 자리 되겠네요. 66,000원 구간 최대폭인데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 삼성전자는 뭐 단기에 바닥은 찍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삼성전자 2분기까지
그러니까 3분기 잠정 실적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사실 시장에서 보는 기대치가 너무 낮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바닥은 잡아가는데 녹록치 않은 것 같고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지금 강한 흐름이죠. 이번에 2분기, 3분기 실적을 6조 4천억 시장에서 보는데 삼성전자를 5조 반도체 부분에서 5조를 바라본다라는 관점이면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또 그려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요. PSK 홀딩스도 지난번에 같이 반등을 하고 지금 박스권을 그리는데요. 내일장에 이런 구간을 돌파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가 흐름을 좀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보면 될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TC 본더 이 장비 공급사를 다변화한다라는 기사가 연휴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독점적 지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2차전 그 반도체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은 몇 개 얻게 되는 거죠. 기존에 뭐 강했던 YC라든지 있긴 있지만은 지금 구간에서 차트는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아서 PSK 홀딩스 정도 관심 가지면 되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2차전지 기준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은 일단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좀 받았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 이슈로 올라왔던 부분이 저항에서 좀 밀려서 언제든지 내려올 수도 있다 생각은 해봅니다.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이 박스권 하단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휩소를 만들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지지만 되면 계속 가는 모습일 것 같고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딱 2배 올라온 이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데요. 조정을 보이면은 이 조정은 이 상승의 절반폭까지 한번 열어놓고 봐볼 수 있지 않겠냐. 많이 빠지게 되면 10만원 근처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 에코앤 드림이 이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더 가볍다 보니까 올라왔는데요. 이 구간은 강력한 저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빠져야 돼요. 어찌됐든 빠지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 더 올라가면 거래 대금이 폭발하고 아니면 뚫어서 쭉 올려주면 그때 상황은 바뀌는 거죠. 쭉 올려주면 밀리면 이 자리가 매수 구간이 되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돌파할지 안 할지 확신할 수 없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PNT도 장비 구간에서는 좋은 회사니까 만약 밀리게 되면 이 아래권에서는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대주전자재료도 나쁘지 않다. 전부 다 의미 있는 종목이다. 딱 이 정도 선에서 2차전지는 종목을 압축을 해버릴 계획입니다. 엔캠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엔캠도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기간을 좀 거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엔캠도 정말 엄청난 상승이었는데요. 약간의 이 펩트론과 비슷한 흐름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대시세를 내고 누웠다가 가는 척하고 한번 훅 죽였는데 올라오면 이때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횡보가 한 3개월 정도 나온다면 엔캠도 여기서 횡보가 지금 한 2달 정도 나왔는데요. 두세 달 횡보를 좀 나온다면 확신을 좀 그때는 가져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캠도 이렇게 보고요. 자율주행 쪽에서는 라이콤이 완전히 폭등을 했는데 이 구간은 넘기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뭐 후발주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후발주가 가기보다는 그냥 안 갈 수도 있다. 안 가버릴 수도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예로 이 제가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GS글로벌이라든지 지난번에 파동에서 매매를 했었어요. GS글로벌이 대장이었죠. 얘가 가고 나머지가 못 갔습니다. 얘 가는 동안 분명히 이제 명목상의 대장주가 한국가스공사였는데 쳤는데 못 가죠. 분명히 기대감이 남아 있는 구간인데 못 간다. 그럼 팔아야 되거든요. 제가 최종적으로 이날 다 팔았어요. 이날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끝냈는데 왜냐면 이 기대감은 분명히 이 다음날 있는 거예요. 9월 25일날. 근데 그 전에 종목군들이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장 두 종목만 가고 사실은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부대장급은 아예 죽어버린다. 그래서 후발주를 보지 마라. 차라리 후발주를 차라리 보지 마라. 이렇게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준에서 바이오 다인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은요. 일단은 장기 3년의 박스권을 뚫어내고 로슈의 이슈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빠지게 되면 첫 5일선이라든지 이런 구간을 봐야죠. 지금은 3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급등 추세 구간에
있습니다. 단일가 지정이라든지 투자 경고 지정 예고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곧 있으면 걸리는데요. 그로 인한 조정 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유한양행이라든지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꺾여 있는데 박스권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지는 나왔습니다. 이 구간, 제가 95만 원을 말하는 자리는 이 구간이 깨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 구간이 뭐 길적 분석상으로는 여기서 매수는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예를 들어서 길적 반등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깨지는 모습이 나오면 이평선이 꺾이게 되기 때문에, 꺾이게 되면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 이 두세 달의 조정의 구간에 접어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면밀히 잘 지켜봐야 된다. 박스권 하단일 수도 있겠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밀리게 되면 나머지 제약바이오도 다 밀릴 수밖에 없죠. 바이넥스라든지 등등. 그렇게 되면 이런 베타 큰 종목군들을 체크하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현 구간에서는 바이오다인이 가장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료 AI 쪽에 JLK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가 갭이 당연히 높게 뜨고, 제가 그 전에 방송을 했던 내용에서 시가 갭이 당연히 높게 떴어야 되는데 시가 갭조차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세론이 분명히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도 이거를 추천을 드렸어요. 추천은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야 되면 바로 가야 되는데 못 가서 그냥 익절 스탑 로스로 일단은 대응을 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간 거죠.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건데 좀 아쉬웠고요. 명확하게 이 저항 구간에 부딪히는 모습 이후에 여기서 돌려야 되는데 못 돌리는 흐름은 별로다. 그치만 의료 AI 쪽이 종목군들이 이 장기 하락 이후에 바닥을 잡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런 장기 평선들, 훼손되지 않는 구간, 이 근처는 한번 봐볼 수 있지 않겠냐, 다시 한번 봐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뷰노, JLK 등등 종목군들이 최근에 야금야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AI 쪽 종목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종목들 뭐 쌍바닥 찍고 지지가 명확하게 확인만 된다면 매수해 볼 생각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일단 대장주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 조선주들이 오히려 좀 두드러 맞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구간 내려오는지 좀 보고 있고, 아직은 매수로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아직은 매수는 하지 않았는데요. 지지해 줘야 될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봐야죠. 수준은 계속 되고 있고 실적은 좋을 건데 3분기 실적이 단기적으로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 구간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별개로 조금 저는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대장주 성격의 종목이었기 때문에 매매 중에 있습니다. 계속 매매 할 것 같아요. 제가 살려는 구간에서만 지금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좀 빠졌길래 어제는 좀 사서 일단 뭐 좀 거의 대부분 팔고 조금 들고 넘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조선 쪽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가 STX 엔진이 되고 있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고, HD 현대 마린 엔진도 시장 대비해서 강한 편이다, 조선주 내에서 좀 강한 편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여러분들 명확한 주도주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맥스트라든지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십시오. 맥스트, 뭐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뭐 올라온 거 보면은 대부분 이런 종목에다가 뭐 타이거, 차이나 ETF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시장이 뭐 대체로 이런 종목 안에서 매매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약간의 루즈함도 있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판을 바꿔버릴 거는 약간의 금투세 효과가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죠. 뭐 태성 같은 거 보면 놀라울 정도의 상승을 보이는데 사실 이런 종목군들을 잡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매매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이 전입 가격으로 완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고려아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선물 하방 베팅을 했다가 이날 시가에 이제 하방에 가지고 있던 거는 물량을 다 청산을 해버리고 제공량을 좀 고려를 합니다. 단타로 좀 쳤어요. 어제 매매에서는 그냥 단타로 왔다 갔다 하면서 72만 원 넘어가면은 숏 들어가고 뭐 롱으로는 좀 잡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시얼물하고 11월물 두 가지로는 저는 매매를 하는데, 시얼물은 자칫 잘못하면은 작살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 만기가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대신 11월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라오면 때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제 매매 스타일이고 전략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초대량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외로 연기금이 사더라. 이날 사더라. 맥쿼리에서 목표가를 58,000원으로 잡았다. 여기에서는 대량의 매집이 좀 들어오는 느낌이어서 만약에 떨어졌을 때도 또 한번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하고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정밀 기계죠. 하나 정밀 기계. 그래서 의미 있는 구간은 이 자리, 이 자리와 어제 올라왔던 33,000원 구간, 딱 이 두 자리 내일 지지하면서 아래 꼬리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변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종목을 보냐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이 살아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을 깨지 않으면 또 반등을 해줄 수도 있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트레이딩에 적용해야죠. 지금 말 그대로 시장의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당연히 빼야 되고, 그럼 고려아연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많았던 종목이 하나 인더스트리 아니니까. 그럼 이 유동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종목을 보는 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것이다. 주식은 단기 매매에는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 그런 걸 봐야 변동성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